영혼까지 괴롭힌다는 말, 그야말로 섬뜩하기 그지없는데요. 이 태움 관련 취재한 정보인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정 기자, 과거 오래전 군대에서나 있을 법했던 그런 살벌한 장면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연출이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, 즉 통계상으로는 둘 중 한 사람이 간호사를 그만둔다는 건데요.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, 또 인신모독성 발언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. 결국 스스로 퇴사한 간호사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관리자분들이 저에게 이제 1대 다수로 되게 폭언들을 하셨고, 그 폭언 중에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 아니어도 근무할 사람 많이 있다, 이런 식으로 저의 퇴사를 약간 종용하는. 네, 서지윤 간호사의 경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이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벌어진 일인데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요. 네,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건데요.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의 고리는 여전합니다. 대책위가 34개 권고안을 내놨지만 2개 정도 빼곤 개선된 게 전혀 없고요. 2개도 거의 형식적인 겁니다. 이분 말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바늘을 가지고 동맥을 찌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.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. 네,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군대 문화도 이제 바뀌고 사회 곳곳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 태움,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? 네, 간호업계는 태움이 개인의 인격 문제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있다고 지적합니다. OECD가 발표한 국민 1,000명을 관리해야 할 간호사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. 한국은 2016년 기준 6.8명인 반면 노르웨이는 2배 이상 많습니다. 우리는 OECD 평균인 8.88명에도 못 미칩니다. 규모가 작은 병원은 더 열악하죠. 주야 근무까지 수시로 바뀌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늘 내몰려 있는 겁니다. 네, 근데 좀 의아한 것이 과거보다 간호대의 수도 늘어났고 간호학과 또 졸업생도 늘어났는데 왜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지 선뜻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. 네,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. 열악한 근무 조건과 주먹구구식 교육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.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병원을 떠난 간호사는 15.6%로 타 직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특히 직업을 포기한 젊은 3년차 이하 간호사들이 70% 가까이를 차지하는데요. 네,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. 신규 간호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경력 간호사들이 그 간호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또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대로 눈치가 보이고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동료를 챙길 수 없는. 네, 결국 정보인 기자 얘기대로라면 선배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대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또 후배들을 압박하면서 그거를 못 견뎌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가장 먼저 병원에서 이 간호사를 더 고용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앞서 언급한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간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국 간호사 채용을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건 의료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.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환자를 섬세하게 챙기기 어렵기 때문인데요.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네, 의료의 질,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. 또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또 정보인 기자 추후 보도,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